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인생의 잊지 못할 순간을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하는 예술, 사진. 미국의 유명한 사진 잡지 라이프에 실린 사진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을 다층적으로 기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예정지에서 직접 생활하며 그곳에 소외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촬영해온 사진작가를 만나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한방눈으로 시작한 이번 겨울, 하얀 눈뭉치를 들고 저만의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오, 잘 나왔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눈 오는 날, 행복한 날,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진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이제 사진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무언가를 기록하는 수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수단에 재능과 견해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멋진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멋진 작품들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가보려고 하거든요. 얼른 한눈에 담아보러 갈까요? 야! 출발! 대전 시민들의 쉼터 엑스포 시민광장. 이곳에는 이번 겨울 꼭 만나야 할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36년 창간된 미국의 사진 잡지 라이프. 창간 1년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고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잡지로 기록된 사진 잡지인데요. 이번 전시가 이제 3부 전시잖아요. 네. 이전에 했던 1, 2부 전시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먼저 2013년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2017년도에서는 예술의 전당에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기 위하여로 이어 그리고 마지막 3부작의 전시가 더 라스트 프린터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살짝 이렇게 그림들을 보다 보니까 좀 느낌이 일상적인 느낌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3부에서 일상적인 사진을 조금 다룬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과 가까운 사진들의 포착이 많은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선동하거나 아니면은 미래를 자극하기보다 현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안한데 여유를 드리고 원동력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상적인 사진이 많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라이프에 실린 사진 가운데 101장의 사진을 선보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미래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단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수개월 동안 역사적 현장을 누볐던 수고와 인내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일단 뭘까요? 제가 작품을 진짜 몰라서. 일단 작품을 보기 위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하마드 알리이고 이 무하마드 알리가 세계 챔피언입니다. 이 18살 때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미국인 대표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인데요. 이제 세계 챔피언의 중요한 게임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의 이 인물은 제가 아는 분 같은데요? 이분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드디어 한 분만 알아봤네요. 일단 사진 작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전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이젠스타트 사진 작가가 1947년도에 미국에 있는 프리스턴 고든 학술 연구소에서 홀로 앉아서 있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명암 대비만 있는 단조로운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또 재밌는 것 같네요. 이거 잡지인가요? 네, 실제로 라이프 매거진 잡지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관 차원에서 이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분들의 섹션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게 그 섹션 중에 일부인데요. 총 6명의 사진 작가가 아카이브 형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는 이제 헨리 까르띠에 브레송 그리고 로버트 카파 이 두 분의 사진 작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던 사진 작가들의 포토 에세이와 기사,
그리고 손때 묻은 빈티지 잡지도 전시돼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을 보니 20세기로 타임머신 여행을 떠난 듯합니다. 찬란하면서도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을 기록해온 사진. 이 사진들은 과거에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미래에 사는 우리들에게 툭 말을 건네는 메신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은 뭔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동결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건과 인물이 각각 생명을 부여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기도 하고 인물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연결고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대전 원도심에 있는 숙박촌에서 거주하면서 그곳 주민들의 시간을 담고 계신 작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좀 숨어 있을까요? 대전역 뒤편 정동에는 쪽방촌이라 불리는 골목이 있습니다. 대전의 철거 예정지 중 한 곳인데요. 인적이 드문 허름한 건물. 추운 겨울이 더 매섭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좁은 복도 사이로 작은 방들이 마주하는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낡은 여인숙에 기거하면서 이곳의 삶을 사진과 다큐멘터리로 기록해온 이강산 작가입니다. 시인이자 소설가로 또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이강산 씨. 한국의 전통 여인숙 80곳을 15년간 취재해온 그는 지난해부터 이 여인숙에 살면서 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그의 작품이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사진상을 수상했죠. 우선 작가상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신 작품이 여기 여인숙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여인숙을 좀 찍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하는 작업이 휴먼 다큐멘터리인데 그 주제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잡았습니다. 한 15년 전쯤부터 그 가운데 거의 사진가나 일반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인 사회적 약자의 사라져가는 전통 여인숙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진실되게 담아보려고 한 것이 여인숙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느꼈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곳에서 촬영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1년 정도 생활을 하시면서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이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글, 사진을 쓸 수가 없어요. 찍을 수도 없고. 근데 이분들의 삶을 또 내밀한 모습을 파악하기 전에는 또 다큐 작가지만 도덕적인 면도 있어요. 양심적인 면도 있고. 이분들하고 밥을 먹고 숙박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하죠. 겉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 말고 속살 같은 진짜 이야기를 사진에 담고 싶었다는 이강산 작가. 가족들의 만류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며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앵글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이게 입김이 나고 난방시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이 작가님이 그동안 이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이제 다들 그 궁금해 하시는데 이곳은 철거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40에서 50여 년 오래된 낡은 건물들이죠. 철거 예정지다 보니까 시설 투자가 어렵죠. 그리고 과거에 건축된 여인숙이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전기장판을 이제 사용해서 겨울을 지내시고 공간이 보는 것처럼 한 평 정도 안팎이에요. 이곳에서 한 명씩 살고 있는데 시설 문제나 삶의 환경적인 것은 어떻게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이곳이 철거 예정지에 사라져가는 전통 연식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하나의 주제를 필름에 담아온 이강산 작가. 그래서 그의 사진은 100마디의 말보다 큰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뚝잔 마셨어. 이거 생기. 사진을 찍는 관찰자임과 동시에 이곳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회적 소외 시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아야 되지 않는가. 누군가는 동시대인으로서 또는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외진 곳 그리고 약자 이분들을 담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숙 사진 작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곳이 철거될 때까지 주민들과 계속 정을 나누며 남은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여인숙이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거 재개발과 아울러서 여인숙 작업을 하고요. 사진가의 눈은 소외된 곳의 진실을 찾는 눈이어야 한다. 제 사진의 좌우명입니다. 그 격언, 사진계의 격언에 의해서 저는 그대로 지속성을 가지고 2개의 휴먼 다큐멘터리 작업을 끝까지 할 계획입니다. 20세기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는 전시. 사진 한 장으로 과거의 시간과 조우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쪽방촌 사진은 억척스러우면서도 치열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죠. 사진이 건네는 메시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소면 어디 있을까? 소면 어디 있을까? 내 사랑 수연아, 나도 소면 먹고 싶수다. 국물이 끝내줘요. 맛있어요.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면 덕후들 다 모이세요. 추운 날 일본 규슈에서 온 따뜻한 소면 한 그릇 하실래요? 서귀포에 있는 올레 여행자 센터에서 특별하고 맛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로 북적북적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규슈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올레와 규슈올레의 엄청난 팝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어요. 우리 저 대표님 소개와 함께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올레 대표를 맡고 있는 안은주고요. 저희가 올해로 제주올레 15주년, 그다음에 규슈올레는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길만 나누는 게 아니라 길 위에 있는 문화들도 나누는 행사들을 종종 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특산품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해먹는 행사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규슈올레 코스 중에 하나인 미나미 시마바라가 손으로 늘리는 수연소면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수연소면을 제주 여행자들하고 그다음에 제주 분들에게 맛보이기 위해서 하루짜리 팝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제가 왔어도 너무 흥분되고요. 너무 설레요. 네.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올레가 15주년, 네. 그리고 규슈올레가 10주년. 네. 정말 너무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팝업 행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길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문화도 나눈다. 네. 우리 함께 길도 나누고 문화도 나눠봐요. 오늘은 국수를 나눠봐요. 네, 좋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슈올레에서 제주올레로 이어지는 따뜻한 마음 한 그릇. 벌써 여러 회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인데요.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수연 소면의 맛과 길과 길로 이어진 두 지역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곤니치와. 일본 분.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옷을 이렇게 입고 계셔서 저는 일본 분이 오신 줄 알고. 왜냐면 오늘 규슈올레와 제주올레의 행사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일본 분이 이렇게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소개부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올레 일본 지사장이고요. 이유미라고 합니다. 아, 이유미 일본 지사장님. 네. 안에서 지금 요리사분들께서 이렇게 막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제가 가서 저도 이렇게 하고 네. 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 있죠. 면사랑 그리고 네. 면도 직접 만들어서 먹는 먹방 자선생이라고요. 네.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설레라. 주방 안은 정신없이 바쁘네요. 곧 들이닥칠 손님들을 위해 막판 준비가 한창인데요. 규슈올레에서 온 소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레라. 나 주방에 들어왔어. 아이고 선생님. 네. 이게 그 면인 것 같아요. 시마바라 소면이라고 하는 좀 만져도 건데요.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큐슈의 나가사키현에 미나미 시마바라시라는 곳이 있어요. 미나미 시마바라에서 만든 시마바라 소면은요. 먼저 물이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에요. 물? 좋은 곳에서 반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 지역이니까 해풍으로 자연 건조를 시키거든요. 그럼 그 짭짤한 맛이 자연스럽게 이 면 속에 배어들어요. 굉장히 얇습니다. 저희 소면보다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소면보다도 굉장히 더 얇은 느낌이에요. 네. 이것은 손으로 늘렸다고 해서 수연 소면이라고 해요. 우리 수연 씨가 만든 게 아니고 죄송해요. 늘렸다. 수타와 수연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수타는 손으로 쳐서 만든 거고요. 쳐서 만들고 수연은 늘린 거. 네. 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탄력이 와. 그러면 면도 면이지만 뭔가 육수가 좀 다르겠죠. 네, 이제 저희 그 큐슈에서 날치 국물을 이용한 국수를 내려고 해요. 날치. 네. 우리나라의 일반 멸치국수, 잔치국수의 그런 여기는 날치. 네, 날치와 다시마 국물을 낸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거군요. 수연 소면의 맛을 풍부하게 해줄 날치 육수. 기대가 되네요. 혹시 이 면 일본에서 직접 가져오신 건가요? 日本から持ってきましたか？そうです。일본에서 オルレを南島原に、オルレコースができて、そこに韓国の人が来て、これは美味しいと、これは韓国できないということからですね。다 알아들었어요. 쫄깃하면서 목넘김이 비단결 같다는 수연 소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가늘지만 수연 소면이라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뭐. 자, 한국 국수처럼 물에 재빠르게 헹궈주고요. 그릇에 담아보는데 1인분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아무래도 좀 작은 것 같죠? 이 정도가 1인분. 방금 전 날치 육수로 면발을 쫙 풀어준 뒤 숙주를 아낌없이 얹어주고요. 치킨도 얹어주면 규슈올레 특제 수연 소면 완성입니다. 흥분을 가릴 수가 없어. 너무 흥분돼. 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세요. 저희 우리나라 일반 소면보다도 약간 더 얇은 느낌. 마지막에 목넘김도 식감이 굉장히 좋아. 부드럽게 넘어가요. 좌 선생님의 젓가락질 한두 번에 금방 그릇이 비워지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네, 차가운 소면은 또 맛이 다르거든요. 차가운 소면.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나무 이게 물줄기에서 이렇게 쓱 건져가지고 쓱 건져서 이렇게 퐁당 메밀소바 이렇게 먹듯이 퐁당 해서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 자체가 고명이야. 식감 너무 재밌어. 이날 국수는 100인분이 준비됐는데요.
국수 먹을 생각에 다들 설레이시는 것 같죠? 인증샷은 기본. 우리 아가 입맛에도 딱 맞는가 봅니다. 예전에 올레 축제 때 이 규슈 이 국수를 처음 접하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 처음 먹어보는 국수도 이 국수로 먹여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팝업 레스토랑 한다고 하길래 한번 찾아와 봤어요. 제가 이 국수 처음 만난 게 사코스 때 축제니까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해마다 이제 이 분들이 원래 축제 때 오시거든요. 그러면 국수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서 먹었어요. 집에서 제가 끓여 먹죠. 일반적인 소면이랑 다르게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면발도 얇고 육수를 쫙 배겨가지고 목넘김도 되게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하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운 올겨울,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수연 소면. 앞으로도 제주올레와 규슈올레, 국수처럼 길게 오래오래 이어가요. 아니 뭐예요? 빨리 숨어요. 아니 산타 앞길 가로막네. 산타가 어디 드러내놓고 배달 다니는 거 봤어요? 정말 빨리 숨어. 그나저나 산타들 이쪽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아니 어디 그지? 직결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 제가 직결지를 잘못 알았나 봐요. 저 앞이라고 하는데 타고 가야지. 아니 루돌프가 너무 바쁘다고 오늘 연차를 내가지고 직결지로 가자. 서둘러 찾아간 곳은 운암동에 위치한 한 건물. 이곳이 바로 산타 직결지랍니다. 오, 다들 와 있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산타 친구들 여기에 모여 있었구만. 제 동료들입니다. 반가워. 반갑습니다. 반가워. 1년 만에 보니 아주 반갑구만. 사실 오늘 처음 보지만 같은 산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동료애가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산타가 한 자리에 모인 이거 아니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작은 사랑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단체고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람들. 크리스마스에는 산타로 변신해 우리 이웃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자분들이 네. 다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맨날 좋은 마음 모여주셨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분도 계시지만 저희 홈페이지에다 저희가 좋은 취지를 함께 나누고자 홈페이지에다 공지를 해놨는데 그 홈페이지를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더 많은 산타들이 지원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폭설로 소수정예만 참여하게 됐는데요. 인사도 나눴으니 선물 포장을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케이크부터 각종 생필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쪽에 보시면 5세트에 있는 부분은 아동용 물품이에요. 일반 가정과 아동 가정으로 나눠서 꼼꼼하게 포장합니다. 아이고 선물 싸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보통 산타가 아니네. 그럼 산타 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경력은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신입 산타잖아. 나랑 똑같네. 제가 좀 더 많죠. 저는 1년 했고 네. 우리 선생님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고. 웃는 얼굴로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네. 아니 우리 또 기쁘게
이제 선물 배달하러 가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요? 네. 지금 원래 마음은 찾는데 네. 이 선물 쌓는 것으로써 네. 마음이 엄청 따뜻해졌어요. 어머머머머머, 여기는 유난히 더 분위기가 좋은데? 어머, 뭐야? 산타들끼리 또 이게 사내연애 무섭다니까? 아, 이 두 분 되게 사이 좋다. 아, 선물 혼자서 쌀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둘이서 합심해서 써요? 아, 정말. 뭐예요? 이 두 분 무슨 사이예요? 직장 동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아니 직장 동료끼리 이렇게 이 연말에 이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같이 배달 나오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요. 회사 동아리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어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 2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산타 복장으로 딱 갇혀 있고 오늘 배달 갈 건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어가지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많이 설렌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산타 복장 입고 또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빵빵하게 선물 준비 완료. 선물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배달하는데요. 비대면 배달지에는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전달합니다. 으라차차차차 으차. 이제 진짜 배달에 나서는 산타들. 눈썰매 대신 차에 선물을 싣고 팀별로 이동하는데요. 동네 이웃들에게도 작은 마음을 전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호! 크리스마스에 또 이제 본인을 위한 본인 그 연말 마무리를 위한 그런 하루를 보내도 될 텐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 네. 주변에 이렇게 더 좀 애롭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인데 지금 너무 설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는 비대면 배달지잖아요. 네, 맞아요. 비대면 그냥 놓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아, 놓고 나오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밌죠? 첫 번째 배달은 성공적. 서둘러 다음 배달지로 이동하는데 위기에 빠진 이웃 발견. 안전운전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우, 이렇게 차도 밀어주시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이 깊어오고 마지막 배달지에 도착했는데요. 산타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5인조 공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이웃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한 착한 어른도 선물 받을 자격 충분하죠? 하나, 둘, 셋, 넷.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맞다면 붉은 눈을 했겠지. 서로를 위한 박수. 몰래 산타 미션 클리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시우라, 지안아, 아빠가 빨리 갈게. 기다려. 오늘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보람찬 하루 보냈던 것 같고요. 내년에도 몰래 산타 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몰래 산타의 사랑을 나눠드립니다.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 행복을 우리 이웃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눌수록 더 커진답니다. 올레 산타 화이팅! 팬데믹 시대를 거쳐 크게 증가한 반려동물 인구. 무한한 책임감이 필요한 반려동물 입양 대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반려식물. 양집사, 댕집사가 아닌 식집사를 자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황량한 겨울에도 녹음이 우거진 이곳. 이곳의 정체는 식물원? 여기는 희귀식물을 취급하는 희귀식물 카페입니다. 우거진 녹음 속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희귀식물 카페. 그런데 희귀식물은 뭐가 특별한 걸까? 보통 희귀식물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주변 화원이나 동네에서는 주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종류들의 식물을 주로 희귀식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수입이 금지되며 귀해진 품종부터 특별한 변이를 가진 개체까지 희귀함의 이유도 그 값어치도 개체마다 제각각이란다.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100에서 120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식물은 계속해서 추가로 입고되고 새로운 종을 발견하면 또 데려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이 제일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잠자는 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들은 이제 봄, 여름에 많이 들어오고 보통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을 타지 않고 어차피 실내에 온습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을 타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전시 중인 식물 대부분이 상품이라는 것. 사장님이 직접 삽목을 해 번식을 시키고 애지중지 관리하고 있다. 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식물 중 하나가 알로카시아 포르토도라 바리에가타라는 종이 있는데 그 친구는 국내와 해외에서 아직 그렇게 다양한 매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아직 시세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식물이 지금은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스리움 아지로스타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키우는 난이도도 어렵고 제 주변에서 키우시는 분들 아직 보지 못해서 그거는 시세가 한 100만 원 초중반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가치가 높은 식물을 통한 재테크, 일명 식테크가 유행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희귀식물. 지금도 특별한 희귀식물의 판매 소식이 전해지면 전국의 식집사들이 앞다투어 줄을 선단다. 여기 있는 식물들 한 95% 정도는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서 찾아와 주시고 대구 안에서는 많이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대구 안에서도 많이들 찾아주세요.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즐기던 취미에서 취향을 공유하는 공간을 세우기까지 이렇게까지 몰두할 수 있는 희귀식물의 매력은 무엇일까? 희귀식물 매력은 아무래도 희소성?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갖지 않은 식물들을 저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잎맥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도 있고 벨벳 질감을 가진 애들 그리고 잎 전체가 빛나는 애들 그런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매력별로 모으는 것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식집사가 있다는 소식에 먼 길을 찾아온 제작진. 안녕하세요. 거실 곳곳을 장식하는 식물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소한데. 아닙니다. 저희 취미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따라오시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한 칸을 오롯이 차지하고 있는 식물들. 얼핏 봐도 그 수가 상당하다. 제가 다 하나하나 세어려 보진 않았는데요. 추정하기로는
키로는 한 300여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희귀식물의 진심인 식집사 김정원 씨. 식생활을 시작한 지는 의외로 오래되지 않았다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집에서 조금 할 게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동물보다는 그래도 식물이 좀 더 접근선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하면서 희귀식물도 있네? 알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300개나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생활을 즐기는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으며 더욱더 본격화된 정원 씨의 식집사 라이프. 지금은 식테크로 들어오는 수입도 제법 쏠쏠하단다. 번식을 하게 되면 그 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데 요즘은 커뮤니티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원하는 분께 분양도 하고 또 그 분양했던 금액으로 새로운 식물을 사는데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식테크를 하는 돈은 사실은 이 식물들의 물값 그리고 비료값 뭐 이런 걸로 다 녹여서 또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이제 비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편이에요. 이름도 다 외우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 이렇게 많은 종을 수집하려면 비용도 제법 들었을 것 같은데 식물이 시세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올 때 시세는 킹 오브 스페이드는 한 250만 원 정도의 잎 한 장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딜라체라타는 잎이 한 4장 정도 되었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식물 가격과 상관없이 키우시다 보면 이게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번식해서 또 좋은 분께 분양하면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되기 때문에. 네. 식물을 기르며 생긴 정원 씨의 또 다른 취미는 바로 도자기. 원하는 디자인의 화분을 찾다 보니 어느새 화분을 직접 만들기에 이르렀다. 디자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계속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식물을 키우게 되면서 사실 도자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 있는 한 300여 종 되는 식물들의 옷을 그러니까 옷이나 집이라고 해요, 토분이. 그래서 그 옷들을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서 잘 키워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식물을 키우는 어떤 확장적인 개념으로 투잡이 되었어요. 마치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는 반려식물.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취미인 것 같다. 누구나 다 키우는 식물이라기보단 나만 키우고 있는 식물? 네, 그리고 그 식물이 잘 자랐을 때 저의 애정을 먹고 뭔가 새로운 얼굴을 계속 보여줘요. 누구나 다 키우지 않는 나만의 식물 같은 그런 매력을 빠져서 계속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취미 삼아 데려온 화분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 삶의 보람이 되기까지. 오늘도 도시의 식집사들은 즐거운 식중독에 푹 빠져있다. And for the sun we'll find a lemon bright balloon.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9마리의 용이 승천한 바다라는 뜻을 가진 구룡포는 풍부한 어장으로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남부 구룡포읍에 위치한 일본인 가옥거리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구룡포의 근대문화유산거리로 지금 떠나보시죠. 자, 우리 동네와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디예요? 포항시 남부 구룡포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도 대게라든지 과메기라든지 네.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족 자원이 워낙 풍부한 영일만에 위치하다 보니까 100년 전에도 이곳에서는 고등어, 뭐 청어 이런 것이 워낙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또 이게 많이 건너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단촌을 이루었죠. 네. 그 집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포항시에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와 향수를 느낄 수 있고 들어가 보면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네와 지금부터 가까워 보시죠. 좁다란 골목 양쪽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90여 채의 적산가옥이 남아있는 일본인 가옥거리. 일본 특유의 목조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탓에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실제 여관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현재는 카페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밖에 거리를 걸어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훨씬 이국적인 향기가 막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국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 들어오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픈 역사도 역사고 또 뭐 화려했던 순간도 다 역사인데 10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특히 우리 이곳 구룡포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본식 건물, 일본식 구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도 100여 년 이상이 지났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이 이제 일본식이잖아요. 네. 이게 다다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칸으로 이렇게 질러져 있는데 100년 전에는 이 건물이 여관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관이었던 건물이 뭐 그래도 이게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는 점은 또 그때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우리가 또 배울 점은 또 배우는 거니까 그러한 역사의 무게는 어떤 인테리어보다도 훨씬 또 다른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이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에 나오는 일본 분위기의 영화 드라마 속에서 제가 앉아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여전히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젊은이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100년 된 가옥을 그대로 복원하면서도 레트로 감성의 인테리어를 더한 가옥들. 카페, 맛집, 소품샵까지 한층 더 젊은 감각으로 꾸며진 이곳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옥거리로 오면은요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자주 오던 곳인데 자꾸 뭐가 변해가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앞서 이제 정말 100년 된 건물에 또 100년 된 어떤 그 역사가 있는 거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 감각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또 어디 분위기 있는 데서 차 한 잔 마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힐링이 되는 세대들한테는 그냥 100년의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카페라든지 또 뭐 살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소품들,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또 그 친구들이 또 오게 되고 또 그 다음 발전 단계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본다면 이거 구룡포 이 거리가 요즘 나날이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게 보여요. 예전의 역사에 요즘의 트렌드의 문화가 섞여서 곳곳에 카페도 생기고 소품점도 생기고 그렇네요. 이색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맞습니다. 다양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네요. 재밌더라고요. 지금 말씀 딱 맞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역사가 그냥 역사에서 끝나면 그냥 유물이 되지만 역사에 그냥 현대의 문화가 더 입혀지니까 또 새로운 어떤 창조가 된다고 보네요. 확실히 젊어졌습니다. 일본인 가옥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을 한 이 친구는 구룡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길 안내도 해준답니다. 거리에 볼거리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야, 이거 뭐지? 가까이 가볼래요? 인형, 어머. 네? 안녕하세요. 말도 하죠. 말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흔히 인형으로만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보면 말도 하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리들이 그냥 역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라고 할까요?
예, 그러게요. 구룡포 이제 근대 가옥거리에서 이렇게 재미를 줄 수가 되는 거죠. 중간 중간에 재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영식이요. 그래요. 일본인 가옥거리에서 구룡포 공원으로 오르는 계단은 이곳의 유명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가파른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구룡포항과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요, 저희 뒤쪽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을 보시고 드라마도 생각하실 것 같고, 그렇지, 이게 바다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룡포항이 한눈에 바라 보이는 곳에 와 있는데요. 네. 구룡포 공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역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네. 그런 역사도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또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받다 보니까 역사를 좋아하거나 또 요즘에 어떤 드라마의 어떤 그거를 또 느끼고 싶어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정말 포항의 대표적인 곳이죠. 저희가 지금 딱 서 있는 이곳이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스팟이거든요. 아, 예. 오늘 날씨도 좋고. 맞습니다. 예. 포항을 찾는 많은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곳에 꼭 들려보시면 좋겠고요. 어느덧 포항의 가장 첫 번째 관광지가 된 것 같습니다. 구룡포하고도 가옥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많이 배웠고요,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은 포항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100년 전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 여러분도 꼭 한번 즐겨보세요.